승민 씨, 안에 없어? 마을 사람들이 승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어. 저 복지관에 좀 빨리 가봐. 김영재 그 사람이. 김영재 그 사람이 왜요? 좀 빨리 가봐. 가자고. 큰일이라뇨.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이고, 안 돼, 이 사람아.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려는 이 남자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가까우지 마! 스미! 내 여자 스미 씨 불러와! 알란! 그런데 비장하게 승미 씨를 찾는 영재 씨. 영재 씨! 대체 왜 이래요? 나 잠깐만 둬요! 나 당신 때문이야! 도대체 뭐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울려서 울어! 나한테 죽어버려! 한 여자 때문에 자살 소동을 벌이는 남자.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 복지관에 새로 부임해온 사회복지사 승미 씨. 승민 씨. 할머니 벌써 식사 다 끝나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요 며칠 계속 기침하시던데 옷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고요. 고마웠어, 어째. 내가 무슨 복이 많았어. 천사 같은 사람을 다 만났노. 아니에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마을 사람들에겐 천사로 통하는 승미 씨입니다. 퇴근도 하지 않고 어딘가를 찾은 승미 씨. 영재 씨, 저예요. 안에 있죠?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여긴 왜 온 걸까요? 아이고 소용없다니까 또 왔네. 저 인간 의처증 때문에 마누라 도망가고 몇 년째 저렇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렇게 샘상을 팠더니만은. 아, 선생 힘 빼지 말고 냅둬요. 벌 받는 거니까. 사실 2년 전 아내가 떠난 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영재 씨. 하지만 승미 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영재 씨에게 관심을 쏟았는데요. 저 기다릴게요. 영재 씨 마음 내킬 때 열어요. 그런데 그때 야! 꺼지라고! 왜 자꾸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해! 아유 이게 웬일이랍니까? 영재 씨의 모습은 정말 폐인이 따로 없군요. 전 부인 사진에 술병들까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씨, 술이나 살 곳이지. 씨. 가! 영재 씨 반응이 이러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영재 씨가 집 밖에 나서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술이었는데요. 에이씨. 그야말로 술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 화상저가 아유 또 수 살려고 기어나왔구만. 그러게, 이번 생에 인간되기 걸렸어. 어머 그러게 말이야. 얼마 후 여전히 영재 씨 집을 찾은 승미 씨.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가 손에 들려 있네요. 영재 씨, 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순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영재 씨. 뭔가 달라졌습니다. 영재 씨, 약속 알죠? 오늘도 딱 한 병이에요. 대신 안주 많이 사왔어요. 그러다 못 망가져요. 고마워요, 승희 씨. 이야,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씨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족도 직장도 없이 홀로 지내는 씨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복지관에 들어선 한 남자. 이 남자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사뭇 궁금증을 불러오는데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승미 씨. 영재 씨.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영재 씨가 맞습니까?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따로 없군요. 이상해요? 아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영재 씨.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저 승미 씨가 소개해준 회사 취직됐어요. 그리고 이거 아, 영재 씨 이렇게 세심한 남자였군요. 세상을 등졌던 이 남자 영재 씨가 이제 회사에 취직됐답니다. 고마워요, 승미 씨. 승미 씨한테 제대로 한번 인사하고 싶었어요. 아, 승미 씨 바쁘실 텐데 전 그만 가볼게요. 예, 수고하세요. 영재 씨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쏟았던 승미 씨. 승미 씨의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영재 씨는 그렇게 승미 씨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후. 하하, 두 사람 그 사이 연인으로 발전한 모양이군요. 알콩달콩 여느 커플 못지않게 다정한 두 사람. 역시 인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 앞으로도 맛있는 거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이루어진 두 사람. 정말 맛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재 씨 집에 또다시 보이는 이것. 아, 영재 씨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겁니까? 아니, 이럴 수가요? 이거 승미 씨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승미 씨 얼굴 부분을 빼곤 사진을 모두 난도질하고 있는 영재 씨. 그때 눈앞에 기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승미 씨 사진으로 온통 도배를 한 창문. 정말 이 사람이 낮에 봤던 그 영재 씨 맞습니까? 넌 나만 봐야 된다고. 나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 영재 씨. 이 남자의 행동이 어쩐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고, 안 돼, 이 사람아.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이럴 수가요. 영재 씨가 복지관 앞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승미 씨만 찾는 영재 씨. 때마침 승미 씨가 도착했는데 영재 씨! 대체 왜 이래요? 잠깐만 둬요! 승미 씨가 영재 씨를 속였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어제 저녁 미안해요. 오늘은 못 보겠네요. 아쉬워서 어쩌죠? 네.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영재 씨, 승미 씨 몰래 이벤트라도 준비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랬어? 근데 저녁은 뭐 먹어?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해줄게. 대신 빨래는 오빠가 해. 에이, 남자가 무슨 빨래를 해. 내가 설거지 할게. 오늘도 오빠 안마 해줄 거야? 뭐야, 오늘은 오빠가 해주는 날이잖아. 아이, 몰라. 승리가 해줘. 야. 이럴 수가요. 승미 씨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영재 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다들 나 미쳤다 그랬지? 봐! 네가 그런 거야! 날 만날 사람들 다들 난 놈들이야 살아났다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영재 씨, 내가 무슨 남자가 있다고 이래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제 이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 다 봤어. 다 봤다고! 영재 씨! 그 사람! 정말 영재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일까요? 그 사람 내 친오빠라고요! 그렇습니다. 승미 씨에겐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봐야 했던 오빠 기성 씨가 있었습니다. 승미야, 알지? 항상 고마운 거. 고맙긴 뭐가 고마워. 오빠가 빨리 나야 나도 힘이 나지. 그렇게 우애가 좋은 두 사람을 보고 그만 영재 씨가 오해를 하고 만 것이죠. 다음 날 한바탕 소란을 피운 게 미안했는지 영재 씨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승리 씨, 오빠인 줄도 모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승리 씨, 아니 형님.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예, 승리 씨, 그게 무슨? 미안해요.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승미 씨 충격이 컸나 본데요. 영재 씨의 그 의심병이 결국 이별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영재 씨와 헤어진 승미 씨. 마음을 추스리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이게 뭐야? 자리에 놓인 서류 봉투를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던 그때 이게 뭡니까? 승미 씨 앞으로 발송된 괴이한 웨딩 사진. 그 남자 영재 씨 짓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난데없이 승미 씨 앞으로 떨어지는 고민형 하나. 승미 씨, 사랑해요. I love you. 승미 씨를 향한 영재 씨의 무서운 집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미쌤 이거 아까 우편하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찜찜한 마음으로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보는 승미 씨. 웬 생명보험 가입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영재 씨의 보험 계약서. 그런데 보험 수익자에 승미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재 씨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어쩐 일인지 승미 씨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여보세요? 승미 선생, 영재 그놈 계속 일도 안 나오는데 뭐 연락 온 거 없어? 네, 아직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영재 씨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대? 오빠, 나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며칠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한 남자. 그런데 적는 이름을 보아하니 사라졌던 영재 씨가 여기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김영재 씨 맞으시죠? 네. 거기 인식기 위에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그런데 아, 이상하다.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기계가 망가지기라도 한 걸까요? 다시 시도해보지만 역시납니다. 정말 본인 맞으세요? 이상하다. 계속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화성을 입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도와드릴게요. 아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 영재 씨. 도대체 영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 뭔가를 발견한 동사무소 직원. 어머. 이게 뭐야? 며칠 후
조심히 다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짜고짜 기성 씨와 승미 씨를 붙잡는 의문의 남자들. 당신도 이거 놔! 경찰입니다. 변승미 씨 그리고 당신 두 사람 김영재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뭐라고요? 뭐요? 살인이요? 씨가 사라지고 며칠 후에 차 안에서 숨져 있는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자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던 중에 씨와 씨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숨진 씨와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승미와 기성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이것들이 밥은 먹고 사네? 장기를 팔던 뭘 하던 빨리 돈 갚아. 5천이 작년이야.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돈 다 갚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가자. 남매가 아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동거를 하던 중 빚을 지게 된 두 사람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사회복지사란 승미의 직업을 악용해 범죄를 계획합니다. 결혼했고, 자식 있고. 찾았다. 일부러 시골 마을 복지사로 취업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지낸 김영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데요. 하지만 이를 알 리 없었던 영재 씨는 한없이 친절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영재 씨의 의심병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했던 승미. 영재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 술 한잔 해요. 예,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건 이미 계획된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미가 그리웠던 영재 씨는 그녀의 방문이 그저 반가울 수밖에 없었고요. 영재 씨, 이때까지만 해도 새롭게 시작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만 잠이 든 영재 씨.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들어오는 또 한 사람. 바로 승미의 동무남 장기성이었습니다. 다 됐어? 승미의 오빠인 척 모두를 속였던 것이죠. 이 두 사람 쉽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영재 씨가 마실 술에 미리 수면제를 타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둬야지. 그렇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고 잠들어버린 영재 씨를 살해한 겁니다. 만남부터 죽음까지 모든 일을 계획한 무서운 여인 승미. 그런데 그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재 씨의 운전면허증.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보험 계약서까지 써와서 이제 보험금은 내 거야. 자기야,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 빚 청산하겠다. 자살 소동 후 영재 씨가 찾아왔던 그날. 저 정말 승미 씨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 승미 씨가 원하는 건 그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증명해봐요. 이 서류 작성해봐요. 승미는 사랑을 미끼로 영재 씨에게 보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씨와 이 두 사람은 함께 살던 중에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끔찍한 범행을 계획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였던 씨는 일부러 가족도 직업도 없는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들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던 두 사람. 영재 씨를 살해한 후 가장 먼저 보험회사를 찾았는데요. 이건 작성해온 계약서고요. 그리고 다른 사망보험도 좀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갖고 오신 계약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요.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좀 다른데요? 네?
그 사진이 좀 오래된 거라서요. 그리고 제가 본인이 맞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죄송한데 이 사진으로는 본인 확인이 힘들어요. 결국 의심받지 않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 바로 사진은 장기성, 이름은 김영재인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재의 지문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신분을 위장하기로 합니다. 끔찍하게도 김영재 씨 지문을 도려내 자신의 손가락에 붙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씨를 살해한 후에 최대 9억 7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 3개에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받게 되자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시신의 지문을 도려내 피해자로 위장한 후에 자신의 사진이 명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지문의 수상함을 느낀 동사무소 직원이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이들이 유기한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모든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마을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해? 완전 돌고리야, 돌고리네.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네. 당신들 가족 한 명이라도 있는 거 고맙게 여겨. 내가 당신들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영재한테 고마워들 하라고.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씨는 징역 30년, 범행에 가담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선한 얼굴로 가장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두 사람. 가면은 오래 쓰지 못하며 죄는 어떻게든 드러난다는 걸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